안녕하세요. 임호준입니다. 김일성 사망 적중 무속인 김정은 내년 결정적이기. 동아일보가 이틀 전에 포털에 띄운 기사 제목입니다. 김일성 사망을 마쳤던 역술인과 무속인을 찾아가 김정은의 운세를 물어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역술인 정모 씨는 내년 북한에서는 큰 사달이 일어날 수 있다 했다고 하고, 역술인 최모 씨는 김정은은 내내 믿었던 이에게 당할 수 있는 사명살이 들었다라고 했으며, 무속인 신모 씨는 내년 2, 3월 늦으면 5, 6월에 그의 생명은 경각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내년에 북한의 측근 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은은 사망한다, 이런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한 겁니다. 조중동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보수의 뇌는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나쁜 것, 악한 것으로 치환해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악담과 저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풀어놔야 직성이 풀리나요? 이게 보수의 민낯인가? 이렇게 살면 행복한가? 김어준의 황당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보수 매체들이 단체로 어디 합숙훈련하는 것 같아요. 합숙훈련하면서 그중에 거의 금메달감 지금까지 나온 기사 중에 무슨 전문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어요. 무속인입니다. 무속 역술인들 얘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런 건 대선 때 하는 거거든요. 재미로 누가 대통령 되느냐. 대부분 틀리죠. 지난 대선 때 기사들 찾아보세요. 대부분 안철수 후보 당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특정일이 딱 정해져 있고 선거일 날 시민들의 투표로 결론이 나잖아요. 재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 쿠데타로 사망,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결론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주예요, 저주. 네, 정말 명예훼손적 발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듣고 방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다라고 뜹니다. 그래요? 스스로도 부끄러워서인지 삭제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삭제했군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저께 올라온 기사라고. 물론 다른 매체들이 옮겨서 내용들이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 대단합니다, 내용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포털에 떠야 되는지 정말 읽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아주. 하여튼 합숙훈련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잘하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세현, 박지원 두 뉴스공장 전문 패널 한반도 최고수. 무속인이신가요? 어떻게 이걸 다 맞추셨죠? 이 두 분들 정말. 심지어 정세현 전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기 전에. 그렇죠. 딱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가기 전에 간다면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간다면 친서를 들고 이런 얘기 미래에서 온 것처럼 다 맞췄어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떠난다는 얘기 보도도 계속 무슨 단판, 폼페이오와 만나서 단판, 그리고 친서를 전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면 이야기가 끝난 것이고 단판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친서를 주는 것이고 예. 다 예정됐던 수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예. 신기합니다.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의 광을 팔아 드리는 틈새에 예. 이것도 제가 광을 팔아야 되겠죠.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는 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접근성, 보완성, 예. 그리고 뭐 중국 대만 정상회담의 경험 등등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예. 저하고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서. 예,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3국이기 때문에 제3국으로 불러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인 채로 뭐 한국 남북미가 모일 수도 있다. 남북미가 모일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최초로 얘기했던 저도 광을 좀 팔겠습니다. 네, 단체로 같이 합숙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네, 틈새 광 팔고 어쨌든 그리고 뉴스를 봐도 이 뉴스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이 뉴스 얘기를 쭉 이어가죠. 뉴스를 봐도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꾸 단판했는데 그런 긴장감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리가 아닌 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그 회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진도 띄우고. 예, 자신의 트위터에다가요. 예. 재밌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단판을 하다가 갑자기 나서 벌떡 사진 찍고 나서 그걸 트위터에 올리기 말이 됩니까? 이미 결정은 다 된 거예요. 예, 소위 먹방 사진을 올렸는데요. 식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요. 스테이크, 콘, 치즈가 메뉴로 나왔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만찬 후에 그다음에 회담, 뭐 결정적 단판 막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물론 뭐 사람들 눈길 끌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내용은 다 정리됐다. 이 내용은 다 나왔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앉아서 중요한 내용이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용도거든요. 그게 미국 언론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 성격, 상징적인 성격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론들의 쓸거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막 심각한 지금 북한의 운명에 걸려있고 막 미국의 비핵화 전 세계 앞에서 이런 거 걸려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진 찍고 막 트위터 때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물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언론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뉴욕 공항에서 내렸을 때 계류장에 들어서 직접 그렇죠. 국가원수 대접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담을 하러 온 실무 책임자로 대접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국 국가의 대통령 특사 자격. 그렇죠. 원수에 준하는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 자격으로 대접을 했다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전문가들 정세현 장관, 박지원 대표 정도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바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상된 어떤 행보들 혹은 의전이나 절차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고 무슨 대단한 결정이 나올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루 느렸어요. 판문점. 원래 다 끝났다고 가려고 그렇죠. 했거든요. 실무 협상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더 한국 체류를 연장하겠다라고요.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편지를 받고, 본인이 편지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는 협상장이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긴장이 유지해야 한다. 괜히 열어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원래 어디 다 끝나고 간다는 식으로 얘기 나왔다가 다시 갑자기 최소한 뭐 하루 정도 연장한다고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대장들이 다 뉴욕 마지막 파이널 보스가 워싱턴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 결정할 것도 없어요. 보면 이미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측면에서 협상장에 하루 더 있어라. 예. 여기서 떠나는 순간 뉴욕도 이미 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시그널이잖아요. 네, 뭔가 조금 더 공세적인 의미를 취하려면요. 네. 협상장을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유지하고, 이것도 일종의 쇼다라고 일종의 저는 주도권을 봅니다. 지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대단한 게 있다고 또 갑니까? 자기들 대장들이 다 얘기 만나서 끝냈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했는데요.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72시간이라고 하면 뉴욕 고위급 회담뿐만이 아니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간의 실무 접촉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하루 만에 안 끝나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미국의 결정,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네, 오늘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백악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해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게다가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친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오늘 새벽 3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새벽 3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조선중앙TV입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메시지 또 냈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라면서요. 오늘 아침 보도 왔습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전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이제 12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니 2박 3일 동안도 그런 큰일이 났다가 뒤집어졌다 했으니까 아직도 12일이면 많이 남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10일 남은 정상회담이 뒤집어지는 전례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남은 변수는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종합해서 이 정도쯤이면 이제 북미 간에 공개적으로 나올 메시지는 다 나온 것 같아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 나와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종전선언.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해야 평화협정을 맺겠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중국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수교. 경제제재 해제. 그런데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핵도 없는데 다 폐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거나 혹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후에 6년 후에는 어떡하냐. 네, 이란 사례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예 휙휙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보여줬잖아요. 그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걸 바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의 5개국과 함께 4개국과 함께 약속한 걸 그 4개국도 힘이 엄청 센 나라들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까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버렸잖아요. 단번에 역진시켰거든요. 말 한마디로. 그 보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로만 안 되겠고 미 의회에서 조약의 형태로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 요구사항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미국 쪽에서 있는 것 같고. 자, 열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젠. 네,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또 고위급 회담도 열게 됩니다. 민간 교류 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방안까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하나는 하고 끝내야죠, 그래도.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뒷거래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대한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도 보호해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바로 자신의
네, 양승태 앞이죠. 전 대법원장입니다. 예, 바로 앞 대법원장이죠. 부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게 조직이 지켜지는 길이 아니다. 여론이 지금. 네, 그럼요. 신뢰가 중요한데요. 재판부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덮어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예. 네, SBS 따르면요.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공개된 일정은 설악산 인근에서 열린 무산스님 다비식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네. 예. 블랙하우스의 강요윤 씨에 다시 한번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참. 곧 월드컵입니다. 네, 그렇죠. 그 뉴스도 전해드리면서. 월드컵 얘기 저희도 한 번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러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를 초청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지금. 네, 월드컵이 열립니다. 급히 광을 팔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러시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게 러시아 월드컵의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축구 그 자체보다 더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초대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앞날에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시작이니까. 네, 굉장히 바쁜 스케줄입니다. 정말. 어쨌든 초대는 했다. 네. 러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말고 뭐 중간에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